답변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중과 세율이다. 총 합산 최대 80%까지의 공제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경감 혜택들은 전부 다 추징당한다. 종부세 반드시 절세하셔야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올해 종부세 관련된 법률 개정이 계속되다 보니 이해를 못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총 10가지 대표적인 질의를 답변 형식으로 풀어드리는 안내서를 발간해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고지서 발송 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 세율은 비규제 지역으로 세율을 적용받는 건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율을 중과세율로 받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답변은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겁니다. 자, A라는 주택, 대전에 있는 이 주택을 2013년 1월에 취득했고, 또 B라는 주택을 대전에 있는 주택을 2018년 1월에 취득해서 2주택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6월 19일 대전에 있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기준일 22년 6월 1일 이 시점을 넘기고 난 이후에 22년 9월 26일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송 전에 해제된 경우에 비규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 세율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죠. 자, 일단은 답변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중과세율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과세 기준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세 기준일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한데, 조정 대상 지역은 과세 기준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은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여기에 따른 답변은 일단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례 신청을 해야지만 이런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똑같이 1주택자처럼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1주택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여기에 세액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고령자 공제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 총 합산 최대 80%까지의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바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답변은 당연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례를. 21년 12월 달에 A라는 종전주택을 취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22년 3월 달에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일이 넘어간 이후에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일단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다릅니다. 자, 종부세법 시행령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좀 다른데, 일시적 2주택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가고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성립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A주택 취득하고 B주택을 몇 년 이후에 취득해라. 이런 기준이 없고 바로 B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A라는 주택은 2년 이내에만 매도해라. 이런 일시적 2주택 성립 요건만 있기 때문에 A주택 취득하고 B라는 주택을 바로 취득하더라도 이렇게 일시적 2주택 특례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았는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답변은 당연히 그동안 받아왔던 경감받았던 종부세 세액 있죠. 이거 전부 다 추징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 가산액 1.2%의 이자도 함께 지불해야만 합니다. 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달에 A라는 종전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5월 달에 B라는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4년 5월 달에 종전에 있는 A주택을 처분해야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 종부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24년 5월이 아닌 24년 12월 달에 2년이 넘어가서 A라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2년 이내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경감 혜택들은 전부 다 추징당한다. 그리고 이자도 함께 내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합니다. 자,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이 부부는 같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두 채가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겠지만 아닙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인별과세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같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각각 주택으로 생각을 하고 종부세를 계산하셔야만 합니다. 자, A라는 주택은 남편이 취득을 했고 B라는 주택은 아내분이 취득을 했다. 그러면 각각 어떻게 돼요?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세율 적용 주택수 판정 사례를 하나하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본인 기준에서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또 부속 토지가 한 채가 있다라고 합니다. 부속 토지라는 건 보통 뭐 단독이나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따로 토지와 주택을 별개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부속 토지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주택 특례 적용으로서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주택 한 채와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받습니다. 종부세에서. 따라서 2주택으로 받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었겠지만 법률이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속 토지도 앞전에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그런 분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본인 기준에서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이 또 한 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엔 당연히 합산배제를 받는 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11억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두 채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 부속 토지를 또 한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몇 주택일까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 두 채와 부속 토지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3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앞전에 이 주택 한 채와 이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부속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만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 이 3번 사항은 주택이 두 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받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4번 사항에서 봤을 땐 부속 토지를 두 채나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또한 마찬가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속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2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부속 토지 위에 당연히 주택이 있겠죠.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 부속 토지를 갖고 있다. 그 위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조정 대상 2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본인이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배우자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두 채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이 또한 마찬가지 1식 2주택 뭐 이런 성립 자체가 되지 않죠. 또 여섯 번째, 공동 명의로 만약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아내와 남편이 각각 공동 명의로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제 11억, 기본세율, 그리고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각각 공제 6억, 총 합산 12억에 대한 공제를 받는 대신에 앞전에 설명드린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이런 세액공제는 받아볼 수 없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특례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답변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 종부세법 이런 시행령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아들과 부모님은 부부가 아니죠. 따라서 받으실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일 때 그런 특례, 납세 의무자는 어떤 분으로 선택을 하냐. 일단 1순위는 소유 지분율이 더 크신 분들, 공동명의인데 6대4 해서 60%의 이런 높은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일단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5대5, 50%의 이런 공동명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로 서로가 지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본인과 배우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자, 일단 첫 번째, 본인 경우에는 주택이 한 채가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11억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 주택이 한 채씩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11억 공제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받아볼 수 없는 이유는 공제 금액이 세대에서는 2주택이기 때문에 각각 6억씩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서는 일단 주택수에서 봤을 땐 다주택자이죠. 따라서 6억씩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 명의에서 3번 공동명의로 주택 이런 공동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11억 공제 금액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명의로 배우자와 함께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앞전에 6억씩 공제를 12억까지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11억을 공제받되 세액 공제, 고령자 공제,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신청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본인이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배우자가 부속 토지를 한 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당연히 6억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부속 토지를 갖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서로가 주택 한 채 있고 부속 토지 하나 있는데 이건 못 받는 거냐? 못 받습니다. 인별과세라고 했습니다. 인별과세. 따라서 우리 남편분이 본인이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부속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11억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7번 사항이 있죠. 그죠? 주택 한 채에 부속 토지 갖고 있을 경우 11억 공제를 받아볼 수 있다. 근데 배우자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으로 본다. 각각으로. 자, 그리고 6번. 본인이 부속 토지 두 개를 갖고 있을 경우 어떻게 되냐? 당연히 2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주택으로서 6억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본인 기준에서 주택 두 채를 갖고 부속 토지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당연히 3주택으로 봐서 6억 원 공제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전에는 주택 한 채와 부속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1주택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주택이 두 채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임대주택이 한 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당연히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되죠. 따라서 주택의 한 채만 있는 것으로 봐서 11억 1세대 1주택 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택에 반드시 거주를 하셔야만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억이 아닌 6억 공제를 받는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0번 사항에는 배우자분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한 채를 갖고 있고 또 남편분이 기존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럴 경우에는 합산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는 세대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주택세에서 무조건 빠지죠. 빠지기 때문에 주택 한 채로 있는 것으로 봐서 11억 공제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는 주택들은 전부 다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9월 30일 이전까지만 이렇게 재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합산배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달에 A라는 오피스텔을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22년 5월 달에 A라는 오피스텔의 임대주택은 자동 말소가 되었던 거죠. 자동 말소가 되면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고 종부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이 6월 1일 기준에서 이제 자동 말소가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계속 임대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임대 5% 이내를 증액하면서 계속 임대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2년 7월 달에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으로 다시 재등록을 한 겁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자,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과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신청 기간 내에 그 안에 임대사업자를 다시 재등록한 거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월 30일이 넘어간 이후 재등록을 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8번입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당연히 가능한데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앞전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하신 분들 또는 상속주택 특례 신청하신 분, 지방저가주택 특례 신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자, 그러면 어떤 요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6월 1일 현재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전에 설명드린 그런 특례 신청하신 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자,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아닌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만 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성립이 돼서 납부유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12월 1일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 납부 기한인데 15일 3일 전까지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셔야만 납부유예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입니다.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답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종부세는 인별과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상속주택 요건에 충족되어 있는 분은 본인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상속주택을 받은다면 당연히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가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판단 기준을 보도록 하겠는데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종부세는 무조건 인별과세의 원칙입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간 납세 의무자가 반드시 동일해야만 이 특례 적용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A와 B는 부부 사이라고 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두 채를 취득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하신 부부입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주택에 남편의 단독 소유로 명의가 되어 있고 B라는 신규주택에 아내의 단독 소유로 만약에 명의를 했을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하냐? 불가합니다. 인별과세라고 했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명의자가 납세무자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받아볼 수 없다. 1번은. 2번. 자, 종전에 있는 주택에 A 남편과 B 아내 공동 명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남편 명의로 단독 소유했을 경우 특례 신청 받을 수 있습니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공동 명의 했을 때 앞전에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남편, 아내 각각 6억씩 공제받는 첫 번째 요건도 있고 또 법이 바뀌어서 요거를 공제 그냥 11억을 받아서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그리고 이 장기보유 공제 이렇게 받는 두 번째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각각 6억씩 받으면 성립이 안 된다. 반드시 합산 공제 11억을 받으셔야지만 A라는 단독
소유를 했을 경우, 남편의 신규 주택을 명의로 했을 경우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A라는 주택에 남편 단독 소유가 되어 있고 똑같이 신규 주택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당연히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A라는 신규 주택에 공동 명의 1주택자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주택 특례 신청한 거죠. 공동 명의. 그러니까 각각 6억 6억씩이 아니라 통 합산 11억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 네 번째, 종전에 있는 주택에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신규 주택에 똑같이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A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동일한 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종전에 있는 주택을 남편 단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규 주택을 보니까 남편의 지분이 40%이고 아내의 지분이 60%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앞전에 뭐라 그랬죠? 이 지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납세무자가. 첫 번째 납세무자는 뭡니까?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납세무자로 지정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납세무자를 지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지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납세무자는 여기는 무조건 아내분이 되는 겁니다. 남편분과 아내분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무자가 동일해야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사례. 종전에 있는 주택에 남편 지분이 60%, 아내 지분이 40%인데 신규 주택을 보니까 남편 지분이 40%, 아내 지분이 60%다. 그러면 요 앞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납세무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고 신규 주택은 납세무자가 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서로가 다르죠. 그래서 특례 신청을 받아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주택 부속 토지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 없이 부속 토지만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의 대상입니까? 라고 문의를 했는데 일단 답변은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속 토지에 주택이 두 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채가 부속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두 채가 있다. 나는 토지만 갖고 있지만 그 위에 주택이 두 채가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 10가지의 대표적인 질문의 사례를 통해서 이 국세청이 발간을 했습니다. 안내서를.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이 좀 헷갈리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리플레이로 돌리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새겨 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종부세 반드시 절세하셔야만 할 겁니다.